왜 지저분한 걸 그냥 두나요? 트리플 S에 전화하세요. 이것이 엉클 에디가 만든 슬로건이다. 그는 이것을 800 전화번호 1-800-668-4464와 함께 짙은 녹색 배경에 22포인트 미드볼드 황금 글자로 인쇄하여 냉장고 자석 카드를 만든 다음 대여섯 개씩 무더기로 경찰서와 소방서, 장례식장에 또 여기 미시간 남동부의 카운티 시체 보관소에도 보냈다. 동봉 편지에는 24시간 연락 즉시 신속한 처리, 보험회사와 함께 작업 가능,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인 실무진, 무료 현장 견적을 언급했다. 신체 분비액, 피로 옮겨지는 병원균, 신체 조직, 부패, 구더기 같은 핵심 용어들이 소독, 복원, 청결, 신중과 섞여 왜 전문 위생 서비스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지 알렸다. 이 편지의 윗부분 인쇄 문구 맨 밑에 엉클 에디는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설립자 겸 사장이라고 쳐넣었다. 그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빨리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다들 나를 보고 싶어 죽으려고 해. 엉클 에디가 말했다. 이따금씩 그의 관심을 요구하는 살인이 벌어졌고 죽었지만 발견되지 않은 노인이 생겼다. 한 늙은 남자는 8월에 방갈로 바닥에서 죽었는데 그달이 끝날 무렵에야 발견되었다. 그 뒤로 엉클 에디의 재료에는 바닥을 가는 전기사포와 등유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트리플 S는 섬뜩하고 폭력적인 가정 내 자살에 사업의 고정비를 의존했는데 이것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하게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 엉클 에디는 6달 동안 침실과 욕조와 지하실, 자동차, 트렁크, 호텔방, 사무실을 돌아다닌 뒤 트리플 S 회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가맹점과 헬리콥터를 꿈꾸게 되었다. 1990년 6월 여기 오클랜드 카운티 우리 지역의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인 실직 상태의 병리학자이자 실패한 영화계 거물이 제니 네드스킨스를 자신의 녹슨 미니버스에 싣고 이곳에서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그로브랜드 타운십까지 데리고 가 그녀에게 자신의 사나트론, 차고 세일에서 사들인 부품을 이용해 그가 만든 장치로 염화칼륨을 치사량 주입할 수 있는 자살 기계에 달린 단추를 보여주었다. 그는 단추를 눌렀다. 기계는 작동했다. 기계란 원래 작동하는 법이다. 제니 네드스킨스는 카운티 시체 안치소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흉부와 두부 부검을 했다. 잭 커부키아는 카운티 유치장에 갇혔다. 같은 건물에서 그녀의 한층 위에 있게 된 셈이었다. 이윽고 제닛은 에버그린 화장장으로 옮겨져 불에 태워져 망각으로 들어갔고 잭은 타임 표지에 사진이 실렸다. 따라서 모두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얻었다. 엉클 에디만 예외였는데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죽음의 박사라는 자가 누구야? 그는 고함을 질렀다. 왜 나를 실업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의 머리에 작은 혈관들이 붉어졌다. 그는 신문에 실린 기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게 트리플 S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늘 예언자적인 면모가 있는 나의 동생은 이것이 진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깨끗하고 피가 흐르지 않고 의학적으로 감독되고 조력을 받는 자살은 자신의 전문 위생 서비스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대걸레와 물통패거리를 타작이나 전보처럼 낡은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앙의 조짐이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 문제일 뿐이야. 나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했다. 커부키아는 틀림없이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갈 것이다. 독을 주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분명히 자살은 의학이 아니다. 물론 모든 통증, 신체적, 영적, 심리적 통증에 강력한 효과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치료한다기보다는 죽인다. 조력 자살은
성전과 마찬가지로 살인이 친절이나 예의나 대의처럼 들리게 만들고자 하는 모순어법적 로맨스다. 사람들은 곧 다시 신뢰할 만한 단독적 방법, 약, 가스스토브, 교각, 화기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깔끔하다는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충격적이고 강렬한 개인적 사건이라는 면에서 그런 부족함을 메우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역사는 내가 틀렸다는 것, 완전히 틀렸다는 것, 다시 한번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96년) 말이 되자 잭은 거의 50건의 메디사이드를 조력했으며 치명적인 일군의 안락사주의자, 자작파, 급진적 경험주의자들의 총아가 되었다. 이들은 자살이라는 항목으로 찾아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유지했는데 이것은 데스넷이라고 부른다. 집에서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 엉클 에디는 문제는 자살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건 늘 있던 것이다. 시장이 있는 곳은 조력이라는 부분이다. 제니 레드킨스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죽이는 부분에서는 필요 없었다. 그녀에게는 약을 삼킨다든가 방아쇠를 당긴다든가 차에 시동을 건다든가 가스 스토브를 켠다든가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신체적 자원이 있었다. 죽는 것에 대한 공포,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 같은 공포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도 있었다. 신이든 저 밖에 있는 그 무엇이든 자신의 직무 분석표에 따라 그녀를 이해해 줄 것임을 이해할 영적 자원도 있었다. 그녀에게 없었던 것은 그녀에게 소리를 질러 사는 쪽을 지지하는 주장을 속삭이는 그녀 자신의 목소리. 한편으로는 타고난, 또 한편으로는 획득한 목소리.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완전해도 생명을 없애는 것은 나머지 삶에 피해를 준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잠재울 목소리였다. 닥터 잭은 어설픈 합리성과 임시방편의 장치, 사나트론과 윤리성이 거세된 어휘로 제닛을 자신의 환자로, 독을 치료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하는 일은 의학적 자살로 만들었다. 이는 큰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보다 팔기 쉽다는 현대의 격언을 다시 증명해 주었다. 그가 준비한 모든 장비 덕분에 그의 조력은 방법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6월 초의 오후 중반 오클랜드 카운티의 그의 밴 뒤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자연스럽게 보이고 권리이자 자격으로 선택의 문제로 헌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으로 어쩌면 언젠가는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좋은 여행이 되기를. 그는 그녀가 자기 할 일을 다 한 뒤 마치 바하마 제도나 버크셔 제도로 떠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위대한 정신들은 생각이 비슷하다는 말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잭 커부키안이 자신의 불멸성을 추구한 그의 지명도가 산타클로스에게 약간 못 미친다는 변호사의 말에 기뻐하고 토크쇼 사회자와 PBS 관심에 만족하면서 반면 엉클 에디는 궁극적인 실패, 자살이 치과 치료 정도밖에 지저분하지 않은 신세계, 즉 트리플 S의 종말을 보았다. 여기 오클랜드 카운티에서 재판을 3번 하고도 닥터 커부키안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그를 제어하지도 못하게 되자 카운티 검사가 이 의사를 법정에 데려오는데 세금을 쓴 이유로 투표 결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닥터 잭은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내린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신호로 선거일에 신시티네 출신의 59세 여성인 엘리자베스 머치에게 치사 주사를 준비해 주었고 투표가 끝난 직후 그녀의 주검을 병원으로 옮겼다. 연방지방법원 2곳에서 조력 자살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 사건을 대법원에 올리는 동의들이 이루어지자 엉클 에디는 트리플 S의 플러그를 뽑았다. 냉장고 자석과 커피 머그잔, 로고와 슬로건이 들어간 메모 패드, 야구 모자와 바람막이를 상자에 넣고 실무진과 응답 서비스를 없애고
밴을 팔고 전에 그에게 연락을 했던 부서들의 아쉬움이 가득한 편지를 보냈다. 나는 엉클 에디 때문에 슬펐음에도 그날 밤 내내 내가 알고 있는 자살의 잿빛 이미지들 때문에 뒤척였다. 숲으로 들어가 목을 맨 뒤 사냥 시즌에야 발견되었던 소년. 암에 걸려 사슴 사냥용 총을 들고 1시간 동안 총구를 턱 밑에 대고 앉아 자신의 선택지를 생각하다가 비디오 카메라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 뒤 방아쇠를 당긴 남자. 그의 두개골 조각들이 워무드 판벽에 박혀있던 광경. 나중에 그의 부인은 몇 달 동안이나 그 조각들이 눈에 띄어 나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다. 그런데 왜 그는 카메라를 끄지 않았던 것인지. 또는 약과 술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여자로 항우울제를 여러 줌 입에 넣고 압솔루트 반병을 체이서 삼아 삼킨다. 어떻게 웨딩드레스를 차려입고 분홍색 샴페인으로 그와 똑같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녀의 세심한 필체는 낙서처럼 바뀐다. 미안해. 사랑해.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집에서 독을 먹은 사건들. 쥐약, 배수관 세정제, 도료 희석제, 표백용액. 주검들은 모든 구멍에서 작고 하얀 거품을 보글거리며 우리 앞에 나타나곤 했다. 급수탑을 올라갔던 소녀. 검시관이 골반에서 뒤꿈치까지 부러지고 골절된 곳들을 발견하기 전에는 사고인 줄 알았다. 추락은 머리가 먼저입니다. 그가 말했다. 발이 먼저 닿는 것은 뛰어내린 거죠. 다발성 손상이라고 그는 판정했다. 자살. 그 가엾은 아이의 가족이 기억난다. 그들 각각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했어야 했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 아이가 거기 올라가 뛰어내리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아니,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말했다. 어떤 일을 했건 하지 않았건 그들은 저주를 받은 심정으로 그 뒤 자신의 길을 갔다. 각자 혼자서. 또는 며칠 동안 요리용 전기 철판만 갖다 놓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총을 든 채 방에 처박혀 있다가 마침내 아이들 아버지에게 보내는 메모를 들려 아이들을 내보낸 여자. 그녀는 그러고 나서 총으로 자신을 쐈다. 아이들 아버지는 그 후 영원토록 그녀를 사랑하고 미워했다. 또는 뷰익의 이중 배기구 사이에 누워 숨을 쉬고 또 쉬다가 마침내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이야기도 해줄 수 없게 된 내 친구. 물론 일반적인 가설들이 있다. 횡포를 부리는 부모, 믿음의 상실, 성적 지향에 대한 혼란, 자신의 골치 아픈 광기, 천재성. 어느 쪽이든 그는 가버린 지 오래다. 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답에 굶주린 채 무덤에 한 발을 들여놓는 바람에 절룩거리며 비틀비틀 그의 뒤를 쫓고 있다. 이들 각각은 어떤 계통의 병, 슬픔으로 고생했는데 이것은 그 병을 가진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 결코 나아질 수 없다고, 안전한 항구는 없다고, 이 문제에서 선택은 없다고, 어떤 친절도 찾을 수 없으니 끝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것은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희망 없고 무력하고 돌처럼 생명 없게 만드는 병이다. 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눈에서 보고 몸서리친 적 있던 냉혹한 무관심. 그 이후로 나를 떠나지 않던 그 아이가 그럴 수도 있다는 느낌. 아이는 상처를 받고 귀가 멀고 눈이 먼 상태에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해 아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혼자서 거기까지 가겠다는 의지. 내가 늘 감탄하는 동시에 늘 두려워하던 결의. 오리건주 포클랜드 출신의 제닛 에드킨스, 위스콘신주 벨로이트 출신의 린다 헨스리,
일리노이주 스코키 출신의 에스터 코헨,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캐서린 안드레예프, 뉴저지주 콜럼버스 출신의 루스 노이만, 버지니아주 채서 출신의 로나 디 존스, 오하이오주 출신의 베트루 해밀턴,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패트리셔 캐시먼, 조너선 디 그랜츠, 마사 제인 루어트를 비롯하여 나라를 가로질러 오거나 카운티 경계를 넘어왔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마지막 운명의 계단을 밟지 못하는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여기 미시간에서는 가스를 주거나 바늘을 찔러 넣어주는 것을 도움을 준다고 부른다. 어쩌면 죽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일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죽일 능력, 뭔가를, 심지어 우리 자신을 죽게 만들 능력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럴 권리는 없다.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그렇게 해온 것처럼, 또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에서 그렇게 해온 것처럼, 또는 선택의 이름으로 낙태에서 그렇게 해온 것처럼 그 능력을 행사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닌 것, 즉 계몽, 문명, 진보, 자비로 인정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치, 슬픔, 위험이며 어떤 의회 법안, 어떤 교회인의 사면, 어떤 여론이나 사회적 통념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우리가 출산이 의심을 받는 세계, 생명의 가치가 상대적이고 죽음이 환영받고 매우 존중받는 세계에 산다면 우리는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우리 종의 모든 원시적 세대보다도 훨씬 수치스럽고 훨씬 슬프고 훨씬 더 위험한 세계에 사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 전 세대는 새 생명의 출생에 경이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산자들과 춤을 추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울 만큼 문명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살은 죽임이라는 면에서 살인보다 덜한 것인가? 죽이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가 동일하면 죽임의 죄가 완화되는가? 자살은 살아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조롱하는 데 성공할 수 있고 저 밖에 있는 어떤 자비로운 신들이 어떤 천국에서 환영해 줄지 모르지만 어떤 일은 실제로 스스로 해야 한다. 자살이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려면 사실 조력 없이, 허가 없이, 도덕적 대리인 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끝낼 능력이 곧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할까? 내가 이웃의 원추리에 오줌을 갈길 능력이 곧 그렇게 할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의 논의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타운에서 거의 아침마다 내가 커피를 함께 마시는 사람들은 커브키안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그에게 무관심하다. 물론 이들은 남성 쪽에 매우 치우친 표본이다. 은퇴자와 변호사와 사업가 몇 명. 어쩌면 이것은 그냥 시대의 표지일지도 모른다. 재판의 흥분이 끝나고 난 뒤 닥터 잭이 한 법의학자 정신의학자 말에 따르면 점점 위험과 자극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연쇄살인범의 프로파일 그대로 지역 병원들로 주검을 운반하기 시작했을 때도 이전 배심원들이 의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도 닥터 잭이 무기 비공개 소지 허가를 신청했을 때도 아무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듯했다. 물론 죽은 사람들은 거의 여자들이었고 그 가운데 아무도 이곳 지역민이 아니었으며 아무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무도 관심을 끌 만큼 젊지 않았다. 분노의 부재야말로 분노할 일이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겠다.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 부여하는 이름이 자유의지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을 연장하거나
우리의 죽음을 막기 위해 마련된 모든 치료를 어떤 것이든 거부할 수 있다. 주민 가운데 특정 부분은 아예 이런 특별한 조치를 절대 견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단순한 경제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 시작할 수 있다. 그냥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라. 그냥 안녕 하고 말하라. 나는 우리가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리든 이런 결정 때문에 천국이나 라스베이거스에 가지 못한다고 또는 공허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약이나 치료법이 있는데도 통증을 견디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의학이나 목회나 정부나 업계의 전문가들이 우리 두려움 많고 가난하고 위기에 처한 종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안락이나 보호 없이, 특히 그런 것이 넘쳐나는 나라에서조차 그런 안락이나 보호 없이 살고 죽어간다는 것은 수치이고 천벌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고통이나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해왔다. 우리는 사람보다 부품을 고치는 일을 훨씬 잘하고 죄인을 위로하는 일보다 영혼을 구하는 일을 훨씬 잘하고 부상당한 자를 돌보는 것보다 죽이는 일을 훨씬 잘한다. 우리 아마추어들도 그다지 나을 것이 없었다. 부모이자 배우자이자 형제 자매이자 친구인 우리, 아들이자 딸인 우리,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어감으로써부터 고개를 돌린다. 마치 그들의 죽어감이 그들을 낯설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훈련받은 전문가들의 깨끗한 손에 떠넘기고 그들은 고칠 수 없는 인간 조건을 귀중하고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의 낭비로 간주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이는 것을 조력하는 대신 죽는 것을 조력하는 것은 가능할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나에게 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문제에 다시 봉착한 듯하기 때문이다. 뒷골목에서 양복거리를 이용하여 강간을 당해 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해준 피해자는 지금 극단적인 통증으로 괴로워하며 꼼짝도 하지 못한다. 방아쇠를 당기거나 약을 먹는 것도 불가능하다. 모르핀 때문에 반혼수 상태이며 아무런 희망이 없다.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조력을 받아 자살할 권리를 요구한다. 이런 이미지는 허구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 물론 이들은 예외이고 고통스러운 사례이다. 어쩌면 가엾은 5%일 수도 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이나 어머니의 생명을 위해 이루어지는 낙태 5%처럼. 일반적인 죽을 권리나 선택의 권리나 조력 자살의 권리 같은 논란을 또 한 번 크게 벌이는 일 없이 이런 가엾은 사람들을 돌볼 방법이 있을까? 낙태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조력 자살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할까? 다시 지지하는 팀이 합류하여 플래카드와 메가폰을 꺼내야 할까? 조력 자살이라는 쟁점의 모든 면에는 낙태 논란과 비교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쟁점 혼란을 주의하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비교가 정치와 특별이익단체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비교는 쟁점을 분명하게 해준다. 이 둘 다 산자들이 생명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와 각각의 상대적 가치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핵심이다. 두 쟁점 모두 경계와 한계와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다. 또 둘 다 돈과 정치와 특별이익단체와 시민사회에서 분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과 관련된다. 조력자살과 낙태는 금세기에 생명이 재기하게 될 실존적 관심사를 거울에 비춘 것처럼 보여주는 듯하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며 살아온 지난 사반세기에 대한 검토가 현재의 논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정리하지 말아야 할지는 분명히 말해준다.